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샘플 문항 풀기 클릭하시고 환경 구성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시험을 보실 때는 이것보다는 환경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는 여기 시험 종료의 종료 버튼까지 눌러야 시험이 완료가 됩니다. 네,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먼저 뜰 텐데요. 저는 문제를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문제인지 1번에 항상 분류이냐 회귀이냐 묻는 문제가 나오죠. 호러 장르 선호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선호한다 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모델이니까 이것은 분류 모형이죠. 1번은 그냥 무조건 맞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데이터는 이미 불러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분석의 기초 정보 분석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데이터 범위를 끝까지 드래그해서 조회하기 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량, 이 통계를 보셔야 합니다. 요 천을 이렇게 끝까지 드래그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데이터 변수의 유형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것은 이름만 보고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사실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넘겨가며 이것은 이런 분위수가 있네. 수치형 데이터네. 분위수가 있는 것들 이거 수치형 데이터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은 여기 데이터 가공에 가시면 여기 데이터 타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2번 문제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토탈 바이 OL이라고 하는 건 인티저, 연령 그룹 오브젝트, 레이블 호러 오브젝트, 그리고 성별 오브젝트. 네, 1번이 답이네요. 네, 이 이후에는 다시 아까 데이터 분석의 기초정보 분석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를 제외하고 몇 개의 칼럼을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전체 칼럼이 지금 11개예요. 여기 나와 있죠. 세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셔도 되는데 11개. 종속 변수 1개 빼고 토탈 어마운트 1개 빼니까 9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 고객의 수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것, 이 기초정보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에 나오는 문제는 데이터 분석의 시각화 중에서도 히트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음의 상관관계 역시 히트맵으로 볼 수 있고요. 총 콘텐츠 구매 금액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 중앙값이면 박스 차트 그리셔야 되죠. 또는 이렇게 호러가 Y인 사람 아니고 그냥 어떤 수치의 중앙값은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토탈 총 구매 금액의 구매 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디언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값이 중앙값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한 수치형 변수의 중앙값이 아니라 이런 범주가 조건으로 같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시각화해서 박스 차트 그리셔야 돼요. 시각화 분석으로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중앙값 구하시오 같은 문제이죠. 그 다음에 최빈값의 비율을 구하시오인데 문제는 결측치를 대체한 다음에 최빈값 비율을 구하래요. 결측치 대체해야 하니까 우리는 데이터 가공에 가서 이 9번 문제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IQR의 Q3 값 구하세요 하니까 뭐예요? Q3 나오면 일단은 박스 차트 그리셔야 돼요. 이상치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이상치 나오면 박스 차트 그리셔야 합니다. 12번에 이상치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역시 박스 차트입니다. 여기 박스 차트와 히트맵이 많이 나오네요. IQR 구하시오. 역시 박스 차트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면 만약에 호러 구매 금액에 IQR 구하세요 하면 이 기초정보 분석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호러 구매 금액 한번 볼게요. 호러 어마운트잖아요. IQR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Q3에서 Q2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데이터의 범위가 2000일 때로 한정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구하셔도 되고 박스 차트 구하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이걸 2000개로 만들어 놓고 그죠? 구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00으로 만들어 놓고 조회하기 지금 0이라서 값이 안 나와요. 이번에도 0이네요. 근데 문제는 고객 유형이 공공기관인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무조건 박스 차트 가셔야 돼요. 어떤 것은 기초 정보 분석에서 풀고 어떤 것은 시각화로 가야 되느냐 기준이 변수 한 개에 대해서 다른 아무 조건 붙지 않고 그 한 개의 변수만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이 기초 정보 분석에서 풀어야 되고 이것처럼 변수가 2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각화에 가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범위가 2000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범위를 2000으로 하고 조회하기 다시 누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해놓겠습니다. 또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머신러닝이네요. 머신러닝에서 다음같이 설정한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의 재현율, 리콜 값이 얼마인지 숫자로 써라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모델 학습의 머신러닝에 가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딥러닝이네요. 설정을 주고 클래스 Y 이 학습 모델의 F1 스코어를 작성하세요. 예요. 이거는 딥러닝 학습에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끝이네요. 이 뒤에 활용하는 문제는 여기는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 풀었고요. 이거 한번 풀어보죠. 지금 고객 유형, 커스터머 타입이 법인 사업자 183명이네요. 183이라고 쓰면 되죠. 양의 상관관계 나왔으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의 시각화 분석의 히트맵으로 가겠습니다. 상관관계 하면 히트맵으로 가셔야 되고 전체 데이터에 조회하기 하면 요 전체의 히트맵이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서는 요 안에서 요것들 사이에서만 골라라 라고 하면 우리 전체를 가지고 그릴 필요 없고 그죠? 멜로 구매 금액, 로맨스, 총 콘텐츠 구매 건수, 토탈 구매 금액, 그리고 코미디 구매 금액, 또 호러. 네.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만 놓고 조회하기 하시면 좀 찾기가 더 쉽겠죠? 지금 멜로를 기준으로 찾아야 되니까 요 선을 볼게요. 물론 요 선을 보셔도 돼요. 요 선이나 똑같아요. 값은. 멜로에 대해서 여기 토탈 by OL이라고 하는 것은 0.1862 토탈 어마운트 0.083 다음에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양의 상관관계니까 이 중에 요 가장 진한 요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토탈 바이 OL이라고 되어 있는 요 변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요 밤색이죠. 밤색 쪽으로 진한 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 값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 구매 금액과 음의 상관관계 지금 요것들이 서로 겹쳐 있으면 요걸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다시 모두 해제하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액션 클릭하고 로맨스 클릭하고 코미디 클릭하고 호러 클릭하고 드라마까지 클릭하고 이건 아니고 그쵸? 요 5개 사이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모자란데 보죠? 음의 상관관계니까 이번엔 파란색 계통 보셔야 되죠? 지금 액션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파란색 계통 요건 아니죠? 이건 마이너스 0.034 마이너스 이것도 아니죠. 플러스네요. 그죠? 플러스죠? 이것도 플러스죠. 마이너스인 것은 요거밖에 없네요. 로맨스 어마운트 밖에 없네요. 로맨스 어마운트 선택하시면 되죠. 음의 상관관계이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큰 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상관관계를 갖느냐만 있어요. 왜냐면 크다고 하기엔 이 마이너스 0.034 절대값이 너무 작아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요거 로맨스 클릭하겠습니다. 멜로 클릭할게요. 호러 장르 선호 여부가 Y인 사람의 총 콘텐츠 구매 금액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중앙값 나오면 우리는 박스 차트 그리셔야 되죠. 그 다음에 기준을 뭘로 넣을 것이냐. 호러 장르 선호 여부라고 하는 것이 X축에 나와야 돼요. 호러 장르 선호 여부 레이블 호러예요. 그 다음에 총 콘텐츠 구매 금액 수치형 데이터가 Y축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X축은 범주형 데이터, Y축은 수치형 데이터. 그리고 더 이상의 다른 변수가 없네요. 그럼 전체 데이터 범위로 해서 조회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요게 NO인 것은 필요가 없고 이 Y인 것을 보셔야 되죠. 요거의 중앙값을 찾으셔야 돼요. 중앙값은 어떻게 보느냐.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러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미디언이라고 써있는 데 보면 되죠? 미디언은 지금 4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Y의 미디언 값 4200. 그러면 문제에 4200이라고 쓰시면 되죠? 3번이네요. 호러 장르 선호 여부가 Y인 사람의 호러 구매 금액의 중앙값을 쓰시오. 이번에는 뭐냐면 호러 구매 금액이 Y인 사람의 호러 장르 선호 여부가 Y인 사람 요거죠? 네, 호러 구매 금액이니까 여기에서는 호러 어마운트 선택하셔야 되죠? 그리고 조회하기 또 눌러보시면 요거예요. Y인 사람에 대해서 보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죠? 중앙값 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중앙값은 2500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25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결측치 처리예요. 데이터 가공으로 가셔야 되죠. 결측치가 있는 경우 수치형 변수는 중앙값, 범주형 변수는 A04로 바꿔라 라고 했는데 일단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어요. 아까 제일 앞에 있는 기초정보 분석에서 결측치를 봤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하나씩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이 레이블 호러는 결측치 없고요. 그것도 없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보셔야겠죠? 결측치가 있는 게 어떤 건지. 없고, 여기도 없고, 없고, 없고. 여기에 결측치가 20개가 있어요. 없고, 여기 없고. 네, 에이지 그룹에만 결측치가 20개가 있습니다. 이건 범주형 변수잖아요. 그쵸? 범주형 변수라서 최빈값이 있고 뭐 Q1, Q3 이런 값들이 없어요. 이렇게 범주형 변수는 이 오른쪽에도 바 차트라고 되어 있는 이 차트가 그려져서 각각의 그 범주에 몇 개가 속하는지 막대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볼게요. 범주형 변수는 A04로 대체해라 라고 했으니까 결측값 처리를 most frequent가 아니라 어떤 상수값으로 넣을 건데 A04라고 하는 값으로 넣을 것이다. 보기 넣으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컬럼에 이 A04라고 하는 값으로 모두 채워주겠다 하는 거예요. 적용 누르시고 여기 새로운 변수가 생성되는지 보시는 거죠. 이 새로운 변수에는 결측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공 후 변화된 연령 그룹의 채빈값의 비율을 작성하시오. 이게 가공된 연령 그룹이죠. 채빈값은 A07이고요. 비율은 15.71입니다. 그러니까 15.71이라고 쓰셔야 되죠. 그리고 가공된 데이터 저장하라고 했어요. 가공 데이터 저장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제가 이 한 줄 한 줄 제대로 다 수행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가볼게요. 연령 그룹
그룹별 드라마 구매 금액을 시각화하고, 네, 여기서는 이 연령 그룹이 결측치를 처리한 새로 생성된 변수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하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Q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 시각화 분석에 박스 차트 그리셔야 되죠. 근데 박스 차트에 연령 그룹별이니까 여기에 새로운 연령 그룹, 제가 또 데이터 저장을 안 하고 넘어왔네요. 가공된 데이터 저장했군요. 아까 저장했죠. 여기에서 가공한 데이터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쵸? 요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새로 생긴 데이터가 없다. 저장한 데이터를 읽어와야지 하고 저장한 데이터 읽어오셔서 여기 새로운 컬럼 있죠? 이 컬럼 이제 선택하시고, Y축에는 뭘 보라고 했냐면 드라마 어마운트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어마운트 선택하시고, 그쵸? 전체 데이터 범위로 한 다음에 조회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A15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A15고요. A15의 Q3 값 안 보이니까 잠깐 이렇게 마우스 놓고 Q3 찾으면 되죠. Q3은 7750이라고 보이네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775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예요. 연령 그룹별 드라마 구매 금액이니까 여기는 바뀌는 것 없고, A04의 이상치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A04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모두 이상치예요. 이게 수염인데 요거 상자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요 수염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상치입니다. 또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랬으니까 이 가장 밑에 있는 점의 값을 정확하게 읽어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요 값을 보니까 제일 아래 있는 것을 보니까 6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6400이라고 적어야죠. 위에 있는 값은 6500, 이것은 7000이에요. 이상치 중 가장 작은 값. 잘못 구했네요. 지금 잘못 구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홈 버튼 눌러서 리셋 하신 다음에 이 혹시나 이 밑에도 이상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엔 이 밑에는 점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게 가장 작은 값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이 밑에 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상치 중에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 하면 요 위에 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 위아래를 다 보셔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밑에는 이상치가 하나도 없어요. 값이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요 위에서 읽은 값, 요 값 쓰시면 되죠. 6400이라고 쓰시면 돼요. 값은 6400. 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상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쓰세요 할 때는 박스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고객 유형별 드라마 구매 금액을 시각화하고 고객 유형의 공공기관의 이상치 중 가장 작은 값을 작성하시오. 이것도 비슷한 문제네요. 똑같이 박스 차트에서 구하시면 되고요. 고객 유형별이니까 여기 고객 유형 커스터머 타입을 X 컬럼으로 선택하시고, Y 컬럼은 수치형 데이터여야 돼요. 구매 금액, 드라마 구매 금액 똑같이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휴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똑같이 커스터머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커스터머 타입 하나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공기관이네요. 공공기관의 이상치가 요 아래는 없는 것 지금 확인됐어요. 요 값이 가장 작죠. 요 값을 쓰라는 거예요. 뭐뭐 K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12.9K라고 쓰시면 되겠죠. 12.9K입니다. 네. 그
다음은 IQR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또 박스 차트예요. 박스 차트 문제가 많이 있네요. 호러 구매 금액의 데이터 범위가 2,000일 때 고객 유형이 공공기관인 고객의 IQR을 작성하세요 했으니까 호러 구매 금액이 여기 Y축으로 와야 되죠. Y축에는 수치형 데이터, 그리고 고객 유형이 공공기관인 고객 했으니까 커스터머 타입을 X로 놓고 똑같이 이 공공기관 이걸 찾아야 되죠. 근데 또 하나 데이터 범위가 2,000일 때예요. 이것을 2,000으로 맞춰주세요. 2,000이라고 타이핑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조회하기 하셔서 공공기관 내 IQR 얼마예요? 잘 안 보이니까 마우스 놓고 Q3에서 Q1 빼면 되겠죠. 4,050 빼기 1,050 해서 3,000입니다. 이렇게 3,000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으로 왔네요. 랜덤 포레스트의 재현율을 작성하래요. 일단 우리 데이터 가공까지 다 했고 머신러닝 학습으로 올게요. 문제에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신규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프로세스드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이 문구 하나하나 있는 것들은 다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고요. 모델은 랜덤이 아니라 KNN,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3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제외하고요. 요 3가지 볼 거예요. 결측치 처리에 사용된 변환하기 전의 변수는 제외 컬럼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아까 에이지 그룹은 제외로 넣고요. 종속 변수를 아웃풋 컬럼으로 지정해라 했으니까 종속 변수가 레이블 호러죠. 아웃풋 컬럼으로 지정하고요. 데이터 유형은 지금 카테고리컬 데이터 이렇게 다 맞게 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초기값을 써라. 이것도 초기값을 써라니까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랜덤 포레스트의 재현율 리콜 값을 적는 거였어요. 랜덤 포레스트의 보죠. 재현율 리콜은 랜덤 포레스트의 리콜 요거죠. 0.762로 라고 적으시면 되죠. 적어 볼게요. 0.762로 네,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 딥러닝으로 가볼게요. 신규로 저장된 데이터 사용해라 했으니까 프로세스드 사용하는 거 맞고요. 나머진 필요가 없고 종속 변수 레이블 호러 아웃풋 컬럼으로 지정해라. 인풋은 변환하기 전의 변수는 제외해라 했으니까 여기서도 에이지 그룹 한 개 제외하면 되겠죠. 범주형 변수는 데이터 인코더를 스파스로 변경해라. 여기 범주형 데이터가 보시면 요거 밑에 3개 있어요. 얘를 데이터 인코더 스파스, 얘도 데이터 인코더 스파스, 얘도 데이터 인코더 스파스예요. 바꿀게요. 다음 종속 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모델, 요거 데이터 유형은 카테고리로 잘 되어 있어요. 항상 쌍이죠. 오브젝트,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 다음 활성함수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해라. 예, 아웃풋 칼럼 선택하시고 활성함수 소프트맥스 선택하시고, 우리 이 데이터 유형도 요 아웃풋 칼럼의 데이터 유형 확인하셔야 돼요. 카테고리,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 소프트맥스 설정했고 FC 레이어 수 1개, 레이어 크기 256, 드롭아웃 0으로 했고, 이거 에포크는 20으로 했고, 그 다음은 256. 그 외에는 초기값. 네,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풀겠습니다. 네, 학습 완료되었네요. 이게 활성화되면 학습이 끝났다는 뜻이고, 얘는 가장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돼요.
레이블 호러라고 되어 있는데 어큐러시가 0.8969. 그쵸? 문제는 뭐였냐면 클래스 Y의 학습된 모델의 F1 스코어라고 했어요. 내려가 볼게요. 이건 토탈이고요. N이고요. 얘가 지금 Y예요. Y의 F1 스코어 여기 나오죠? 0.3878. 반올림 했을 때에도 0.3878입니다. 문제에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써라 했으니까 0.3878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어려운 문제 없을 거라고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러면 다 썼는지 확인하시고, 네, 총 영문항 모두 다 했어요. 제출하기 누르겠습니다.